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1월 22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 이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섹터들, 어떤 게 있을지 좀 정리를 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에서 제가 오늘 좀 언급드린 내용들 좀 체크해보면, 트럼프 취임사 무려 41번 이상 등장한 이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일단은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41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일단 이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라는 거는 그냥 미국이 최우선이다. 위대한 미국에 대한 이런 내용들 요거를 좀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아메리카에 대해서 41번이 무슨 등장한 이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추구하는 사상 자체가 일단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어내겠다, 재창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최근에는 뭐 다른 국가들을 좀 약간 좀 치켜 세우고 약간 그 미국 기업들이 좀 약간 도우미 역할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정책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요거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없다. 이제 양보라는 건 없고 이제 무조건 미국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뭐가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그만큼의 돈을 많이 벌어 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로 돈을 벌어 드리겠냐?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조업들을 무조건 키워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출되고 있는 게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러한 부분들을 다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으로 좀 유입되는 제품들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그 중국산 제품들을 어디로 어떤 루트로 이렇게 들여오고 있냐면 대부분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대부분의 제품 70에서 한 80%가 다 중국산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다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다 공장 제조 공장을 지어가지고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멕시코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조하는 회사는 중국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멕시코랑 캐나다 쪽에 관세를, 와우, 이 25%를 올리겠다라는 거는 일단 단계별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25%확 올리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차차 자기 임기가 있는 동안 안에는 뭐 3%, 5%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25%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뭐 관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낮춰주거나 뭔가 좀 제외시켜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은 단계별로 인상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뭐 3%, 5% 이런 식으로 2%, 3%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단번에 10%로 올린다라고 하죠. 일단 요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자, 그리고 자, 트럼프 중국에 10% 관세를 좀 할 것이다. 내달 1일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관세를 뭐 먹이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진작 몇 달 전부터 취임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하면서 공약을 내세우는 그 시기부터 대선 시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인물들로 싹 다 이제 교체가 되면 요런 거는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트럼프도 어쨌든 간에 뭐 재무장관 이제 싹 갈아엎을 거고 그리고 또 정치 효율부 예. 정부 효율부 막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예산안들 좀 깎고 높이고 막 조율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관세 이제 때리는 거는 솔직히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10%대 관세 인상은 어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달 1일부터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팩트를 좀 하나 체크하면 미국이 이렇게 한번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것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원자재 관련돼서 또 보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자재 관련된 종목도 또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특히나 트럼프 쪽으로 좀 수혜를 좀 최근에 또 받고 있는 게 또 철강 쪽이거든요. 철강 쪽으로 해서 또 멕시코 쪽에서 받고 있는 철강이나 이런 부분도 대부분의 중국 제품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또 국가에서 좀 내놓는 철강주들 있죠. 뭐 포스코나 뭐 여러 가지 철강주들이 있는데, 이런 철강주들이 또 다시 한번 더 반사적으로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를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된 거는 뭐 중국 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폭탄 과세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관세 먹이고 우리가 갑질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뭐 중국이랑 뭐 니들끼리 해보겠다라고 한다. 그럼 니들은 이제 미국이랑 멀어지는 거야. 알아서 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미국과의 그런 사업을 하는 국가는 이제 미국 쪽에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트럼프 임기 안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중국 기업과 특히 중국 국가와 좀 면밀히 좀 아주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국가들은 일단은 좀 눈치를 좀 많이 보겠죠. 특히나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약간 기대고 있는 게 좀 많이 틀려요. 지금은 좀 이제 미국 쪽에다 많이 기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전 같으면은 좀 중국 기업에다가 중국 내수 시장에다가 너무 많은 발을 뻗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뭐 세금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협정 서명국들에 예고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는 솔직히 말하면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릴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뭐 미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체적인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석유 화학 쪽 이쪽을 굉장히 좀 키워가지고 지수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지를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다음 화면 보면 행정명령 뭐 여러 가지가 좀 서명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WHO도 일단은 세계보건기구도 일단 탈퇴하고, 그리고 파리 기후협정도 탈퇴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 여태까지 니들이 갑질을 해와 우리 미국이 여태까지 지금 해줬던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갑질해왔지. 알았어, 그럼 이제 탈퇴해줄게. 니들이 우리 미국 돈 가지고 열심히 굴렸으니 이제는 우리 미국 돈 이제 지원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일단 WHO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트럼프가 일단 코로나 때 좀 짜증이 많이 났죠. 중국 쪽에서, 중국 우한에서 일단은 뭐 코로나가 첫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WHO가 중국 편을 좀 많이 들었죠. 중국을 좀 옹호하는 듯한 약간 그런 발언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WHO부터 탈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탈퇴했죠. WHO에 일단은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중국인데, 일단은 미국이 중국보다는 한참 더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편을 들어 니들은 안 되겠다 하면서 탈퇴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솔직히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그
보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수립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또 제약주들 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마냥 또 미국 아마케 뭐 관련된 기대감 뭐 이런 거는 이제 일정에 관련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WHO 탈퇴 요거 미국이 탈퇴한 거 요거 우리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가를 근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역시나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것,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코인을 좀 무기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인을 어떻게든 최대한 매입해가지고 그걸 무기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코인 관련주는 당분간은 좀 추세 상승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인 관련주들은 요즘 좀 움직임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내 주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좀 시기를 좀 잘 보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좀 안전한 좀 매매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진입하세요. 지금 이 최고가 갱신했네, 그럼 앞으로 더 가겠네 하면서 그냥 진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진입할 때 좀 안전하게 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 그러니까 거래량 이런 것들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봅시다.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공략해서 내세우겠다라는 거는 취임식 날 초반부터 바로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도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2주 전이 아니죠. 이건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어쨌든 트럼프가 언급한 것들은 우리가 주식으로 잘 소화해내야 돼요. 예, 지금 이 먹거리가 뭐 이번 2025년 내내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재료 있을 때, 거래량이나 또는 돈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을 때, 그때 좀 수익을 좀 빨리 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새 4,770억 뭉칫돈 테슬라의 실적에 쏠린 서학개미 눈. 그러니까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오늘 미증시에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어, 제가 정확한 시간 체크를 안 했는데 아마 뭐 내일 새벽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미증시 개장하면서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미증시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일정 체크해 놓은 거는 제가 한 2주 전에 일정 요거를 잡아놨는데, 주식 캘린더 여기 보면 일단 오늘 날짜로 되어 있어요. 요거 정확한 시간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일 증시에는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또 알 것이다. 목요일 증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모델 Y 주문량이 좀 상승했다라는 거고, 주문량이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대폭 상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도량이 지난 3분기 때 실적 발표 보면은 인도량이 뭐 그닥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좀 이게 지지부진하고, 전년 대비했을 때는 좀 상승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모델 Y 주문량이 상승한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출시된다라고 해요. 완전 자율주행은 뭐 다들 아시죠? 이제 FSD 요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출시가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거는, 일단 구독 수수료거든요. 구독 수수료. 구독료를 이렇게 받아요. 이게 뭐 무슨 구독료를 받느냐? 일단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 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려면 그 구독료를 줘야 돼요. 뭐 월 얼마가 되는지는 그 차종 또는 그 버전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만 원에서 한 2만 원, 3만 원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차량당 차 한 대당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수수료가 24년도까지는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봤어요. 미 월가에서 나오는 리포트 자료도 제가 한 석 달 전인가 체크를 해봤는데,
구독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4분기 실적, 24년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거 있죠. 오늘 저녁에 발표될 거. 거기까지는 지금 이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단 이제 25년 1분기 때부터는 구독 수수료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분기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주문량 상승, 이 차량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ESS 배터리, 예, 요거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 전기 트럭 세미와 그리고 저가형 모델 Q가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FSD는 당장 이제 시스템을 전격 출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한 번 더 계단식으로 껑충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예,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보라는 로봇을 좀 개발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번에 공개했을 때는 조금 더 지난번에 출시가 아니라 공개된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공개가 돼야 될 건데, 어쨌든 예, 일단 우리는 좀 거기에 따르는 수혜 업종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게 두 번째 종목인데, 일단은 요 테슬라는 오늘 일론 머스크 뭐 이런 부분들, 얘는 진짜 CEO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번에는 무슨 뭐 나치식 뭐 인사를 했네 어쨌네 뭐 해가지고 지금 말 많거든요. 행동까지만 조심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얘는 행동이랑 주둥이가 진짜 참 문제가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일론 머스크 관련주와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로 오늘 방송에서 좀 공략한 종목이 좀 나왔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하죠.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트럼프가 지금 영토를 확장주의로 일단 우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좀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같이 실행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왔고, 오늘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트레가입니다. 세트레가이. 예. 세트레가이는 오늘 조금 올라요. 예. 어제도 조금 올랐거든요. 예. 어쨌든 제가 세트레가이를 처음 방송에서 공략한 날이 언젠지를 좀 보면, 제가 이거 한 두 번, 세 번 가지고 왔거든요. 세트레가이를. 이제 방송을 제가 가지고 왔을 때 세트레가이가 언제냐면, 자, 11월 11일 하나인지는 같은 날에 했네요. 11월 11일. 자, 11월 11일이면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고가만 들고 있을 때 조정이 좀 세게 왔는데,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손익절 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손익절 할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인진 같은 경우도 장기로 갖고 가야 되는데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세트레가이는 계속 가지고 갑니다. 일단은 현재 여기 가지고 있던 지금 매물대 있죠. 요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매수했었던, 처음 11월 달에 매수했었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다, 오케이, 아싸, 땡큐. 예. 한 번 더 담아갈 수 있는 자리 나온다라는 거고, 우주항공 올해 2025년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 조선주 다음에 방산주, 그 다음에 우주항공입니다. 예, 그래서 꼭 체크해서 같이 가져가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요 내용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공략해야 되는 건 트럼프 취임에서 확실히 좀 갈리는 희비 업종 종목입니다. 좀 보시면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좀 조정폭이 좀 컸어요. 또 낙폭도 좀 심했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담아가야 되는지는 좀 이제 뭐 업종별로 이제 세세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뽑히면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일단 조선 쪽 하나오션, 뭐 하나엔진, 뭐 우리가 이게 공략하는 종목이고, LNG 선박으로 좀 한국카본, 조선 기자재 요거 말씀드렸죠. 일단 이런 종목들 가지고 가야 일단 이런 시장을 좀 버티면서 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에요. 한국 카본 말고 제가 동성 화인텍도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 한국 카본 아니면 동성 화인텍 둘 중에 하나는 꼭 갖고 갑시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하나시스템 우주항공, AP위성 우주항공. AP위성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해에 2023년 말에서 2023년 말에 제가 포트를 한번 좀 잡아가지고 우주항공청 관련돼가지고 좀 종목 공략해드렸고, 하나시스템은 좀 무겁기도 한데 좀 높다라고 해서 좀 일단 버리는 종목이었죠. 버린다기보다는 관심 종목 정도. 예. 아무튼 얘네들 가는 게 뭐예요? 조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방산.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트럼프의 수혜받을 만한 애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지금 당분간은 좀 반도체 쪽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패권 뺏기면 중국한테 엄청나게 시달릴 거거든요. 그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고 계속적으로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는 반도체 패권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런 행정명령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행정명령들을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안 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하나 안 한 게 칩스법이에요. 칩스법. 예. 칩스법을 지금 행정명령에 대해서 뭐 서명이 없습니다. 요건 계속 유지해서 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라간 거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이 칩스법 안 건드렸다라는 소식 하에 올라간 거나 다름없어요. 크나큰 뭐 호재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걔네들은 지금 당장 막 주가 움직일 정도의 그런 호재성은 없어요. 하지만 뭐 미래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전망이 좋고 하겠지만, 지금 당장 움직일 정도로는 바로 요 칩스법 건드리지 않았다. 예,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는 세트레가이를 좀 공략했고, 현재 세트레가이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한번 볼게요. 세트레가이 오늘 지금 고가는 지금 현재 49,400원까지 거의 5만원대까지 매물대에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한번 조정 내려왔다가 한번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골든크로스 형성되면서 지금 현재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솔직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좀 가지고 갔었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그때는 우주항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격 대응하시면 되는데, 일단 45,000원 대로 한번 내려오는 거 한번 기다려 봅시다. 만약에 내려오면 아싸 오케이인데, 만약에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위 상단에서 좀 잡을 수 있거든요. 일단 45,000원 위에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내려왔을 때 좀 보고요. 만약에 체결이 안 됐다, 뭐 난 체결되는 거 못 기다린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비중만 좀 잘 조절해 주세요. 이거 제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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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장이 언제 또 우주항공 관련돼서 악재가 쏟아질지 몰라요. 지금 최근에서도 그 트럼프 아니 뭐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저 스타쉽 스타링크 해가지고 좀 쐈거든요. 쐈는데 실패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집계 안으로는 들어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조금 그런 리스크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세트레가이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얘는 조금 내려오면 그때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세워서 휴머노이드 개발 수혜업체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를 발표한다라고 했어요. 올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번 더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차트를 좀 한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지금 급등한 이후에 요 위 상단에서 26만 9천원 고점 만들고, 오늘 고점 만들었네요. 그죠? 오늘 고가 만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조정은 나올 거예요. 요렇게 한번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든, 어쨌든 요 박스 안에서는 한번 무너지는 패턴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서 그 시즌 한번 기다려보고,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테슬라 관련된 그 이슈로도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웨어러블 로봇에서 보핏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허리와 관절 보조, 그리고 무게를 지지하고 착용자 움직임을 보조하는 보핏이 나왔습니다. 이걸 공개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걸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보핏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최대한 좀 걸음에 대한 이런 제약을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뭐 그런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보핏이라는 것은 일상에서도 사용을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우주를 갔을 때 중력을 뭐 어떻게 뭐 하는 뭐 그런 복장 장비 뭐 이런 걸로 또 한번 화제가 됐었거든요. 음, 어쨌든 요런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웨어러블 로봇 보핏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좀 공략을 했어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SBB테크도 한번 공략을 했었죠. 자, SBB테크 보시면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한번 급등하는 거 우리가 한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파동 한번 나오면서 올라갈 자리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저항대 넘기면 이제 얘네들도 엄청 세게 가는 거예요. 여기 저항대 넘기면 이제 엄청 세게 가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저항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저항 자리가 깨지는 구간에서부터 이제 강력한 추세가 나온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항 자리 한 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공략했었던 종목이 뭐냐면요. 두 번째로 공략한 종목이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인탑스. 일단 인탑스는 낙폭이 좀 심했어요. 고가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뭐 파동 일으키면서 큰 파동 일으키면서 좀 하락한 추세고, 주봉상으로 봐도 결국에는 떨어지는 파동을 만들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2만 원 단가부터는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는 요 구간, 여기 241선 맞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까지는 일단은 1차적인 좀 짧은 수익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윗꼬리 달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수상해요. 그리고 인탑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픽 관련돼서 좀 관련된 수혜 종목입니다. 여러 종목이 있죠. 로봇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뭐 SPG나 뭐 여러 SBB테크나 뭐 관련된 종목들 많습니다. 많은데 인탑스도 거기 안에 지금 포함된 종목이고, 로봇주들 반등이 아무래도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는 낙폭도 좀 심했고 바닥에서 반등할 때 좀 나오는 그런 강력한 힘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체크해서 반등할 때 한번 수익 한번 가져오자. 그래서 지금 진입하는 자리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익 구간을 좀 짧게 잡더라도 21선이 물론 뭐 장기 이평선이나 뭐 중기 이평선 이상을 좀 돌파했을 때 그때 잡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한 골든 크로스가 형성됐을 때. 1차적인 골든 크로스는 지금 형성이 됐고, 지금 2차적인 그런 골든 크로스는 생성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가격 전략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에서 뭐 19,000원 사이에서 잡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22,000원, 뭐 23,000원,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높게 수익률을 키우려고 하시는 거는 욕심이니까 적당히 수익 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시고, 이제 3월 달에 좀 주가 좀 뻥튀기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월 달이고 명절 지나고 나서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폭설 한번 또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 나오고 있거든요. 기상 그 관련된 유튜버들 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눈이 쏟아지는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강원도에 쏟아지는 뭐 그 정도 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뭐 수도권 지역과 남부권 지역 이쪽으로도 지금 눈이 그렇게 많이는 안 왔어요. 한 번 올 때 한 번 오고 한 몇 달을 이제 눈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눈 한번 폭설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예전에는 뭐 진짜 4월 달에 느지막한 4월에 막 쏟아져서 몇십 년 만에 무슨 4월에 눈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월 3월 달에도 한번 와요. 그럼 블랙아이스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눈이 끝나고 이제 봄이 살랑살랑 이제 봄바람 이제 휘날릴 때 그때쯤에는 이제 뭐가 가겠어요. 이제 비료 관련주도 한번 갑니다. 그렇게 일정 매매 하나씩 하나씩 잡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수익을 내는 구간이 있으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막 뭐 30% 40%막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저 막 따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5% 7% 수익 냈으면 됐어 다 이 정도만 됐어 하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시고, 그리고 비중은 최대한 낮게 여러 종목들, 왜냐면 1년 중에 제가 하는 매매들 보시면 1년에 스케줄 매매 일정 매매를 하면
예, 정말 많은 종목들을 공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그런 일정들 맞춰서 매매하신다라고 좀 비중을 좀 천천히 좀 쪼개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미 화성에다 성적이 꽂겠다라는 우주 경쟁 패권 뭐 요거 관련돼서 지금 세트레가 좀 공략했고, 자, 그 다음으로는 요거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하나 트럼프 원한다면 열려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조금 뭐 이따가 이제 틱톡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움직일 겁니다. 틱톡 관련주들 제가 예전에 좀 언급드린 종목들 있죠. 그거는 이제 시초가에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릴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공략하는 종목은 일단 세트레가이랑 인탑스 두 가지 종목인데, 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되고, 제 번호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010-4407-1778 요거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니까요. 요쪽으로 뭐 인탑스 매수하고 싶은데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가능할까요? 라든지, 아니면 세트레가이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구간은 어디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데 요 구간에 대한 종목 어떻게 좀 지켜보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략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피드백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제가 요거 말고 지금 교육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일정 매매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안 해보신 분들, 일정 매매가 어떤 매매 방식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일정 매매가 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캔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게 좋은지, 뭐 요런 거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일단 요 번호로 많이 문의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